꼭지점이 따따따인 삼각형 ABC가 있고 점 P에 대하여 AP의 중점을 Q, BQ의 중점을 R, CR의 중점을 S라고 했을 때 S와 P가 일치할 때 A, B 값을 구하라고 했네. 뭐 0,0쯤 있으니까 뭐 0,0 이건 뭐 점 찍어서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안 찍어서 해도 전혀 상관없어. 어쨌든 마이너스 1, 플러스 8 그래서 A점 여기 0,0이니까 B점 그 다음에 9,5니까 이렇게 여기 점은 C점.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다라고 했어. 이렇게 그치? 자 보자. P에 대하여 AP의 중점은 Q고 BQ의 중점은 R이고 CR의 중점은 S라고 했을 때 점 P와 일치할 때 S와 P가 일치한다 했거든. 근데 요거를 그림으로 좀 정하기 힘들 것 같고 P점의 위치가 어디 이렇게 딱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냥 P가 A, B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Q점의 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A점과 P점의 중점인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A-1, 2분의 B 플러스 8. 이렇게 Q점 놔둘게. 이게 그냥 Q점. BQ의 중점은 R이라고 했어. R점도 구해보자. 이 BQ의 중점인데 B라고 하는 게 0,0이니까 BQ니까 2분의 0 플러스 2분의 A-1, 2분의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정리하면 그래서 R점은 4분의 A-1, 4분의 B 플러스 8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맞지?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BQ의 중점에서 R 썼고 CR의 중점이야. C와 R의 중점인데 이게 R이고 C라고 하는 건 9,5니까 뭐 이 친구 해서 뭐 S라고 쓴다면 2분의 4분의 A-1 플러스 9, 2분의 4분의 B 플러스 8 플러스 5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그치? 뭐 요러면 된 것 같아. 이거 분모 분자에 다시 4를 곱하면 8분의 A-1 플러스 36, 8분의 B 플러스 8 플러스 4, 5, 20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해되지? 근데 이게 S거든? 근데 이거랑 P랑 일치한대. P는 A, B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냥 P점인 A, B랑 똑같다. 두 개 이렇게씩 갖다라고 놓으면 A, B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이해됐어? 응. 그 다음에 14번 보자. 유제 14. 방금 14번 한 거네? 그치? 12번 안 했구나. 12번부터 보자. 그러면. 자, 유제 16-12번.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BC를 1대2로 내분한 점 P라고 하고 AP를 3대2로 내분한 점을 Q라고 했을 때 PQC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그치? 좋아, 보자. 봐봐. 이게 내분하는 점 잡고 내분하는 점 잡는 거잖아. 이때 뭐 삼각형 넓이 구하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뭐 삼각형의 변 위에 점이 찍혀지고 그 점을 기준 또 어떤 점이 찍혀지기 때문에 좌표에서 뭐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그냥 삼각형을 크게 하나 그려놓고 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건 나중에 하고 대충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점 PQ점의 위치가 어떻게 위치하는지만 알아봐도 될 것 같아.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이 점을 P라고 잡을게. 이 점은 P.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선분 AP를 이어. AP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5등분 해야겠네. 이렇게 5등분 해서 그치? 이것을 3대2로 내분하는 점, 이 점이 Q야. 야, 이렇게 Q점 쓸 수 있겠지? 이때 생기는 PQC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일단 선생님 마음대로 삼각형 ABC의 넓이를 12S라고 놔둘게. 일단 이렇게 쓸게.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ABC에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3등분해서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는 2대1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3S, 6S가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삼각형 A, B, C는 6S다. 이렇게 쓰면 될 거고. 여기 6S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등분 했지? 5칸 중에서 2칸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삼각형 P, Q, C는 전체 삼각형 US 곱하기 5등분 한 것 중에 2칸 갖고 있잖아. 5분의 2 쓰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5분의 12S다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전체 넓이에 5분의 1만 하면 돼. 이렇게. 이게 삼각형 넓이 12S라고 했을 때 10이라고 붙인 거는 나중에 뭐 이렇게 뭐 약분이 쉽게 돼서, 그치? 공약수가 많은 수니까 그냥 비례상수 때문에 아무거나 붙여준 거고, 어쨌든 그냥 전체 넓이 5분의 1이다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네. 맞나 여기까지? 응, 그럼 됐어. 그 삼각형의 전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거는 좌표 위에 올려놓고 어떤 특수한 상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마이너스 3,0이고 5,6이고 그리고 6,3이다. 그러면 6,3이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거잖아, 그치? 이렇게 세 점을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을 텐데, 이 길이 구하고 길이 구해서 혹시 직각삼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원래 확인해봐야 원칙이긴 한데, 사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전체 사각형에서 이거, 요거 빼주면 돼. 맞지? 조금 더 일반화한다면 그냥 좌표 위에 미안해. 어떤 삼각형이든 있을 거야. 맞지? 어떤 삼각형이든 있을 거고, 그 한 점을 이렇게 놔둘 수 있잖아. 한 점을 0,0이라고 놔두면 이렇게 0,0이라고 놔두고 나머지 한 점을 A, B, 또 다른 점을 C, D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생긴 사각형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세 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외워놔도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점이 뭐 마이너스 1,2, 5,1, 뭐 6,3 이렇게 있다 치자. 이랬을 때 아무 한 점 잡아서 0,0으로 만들게. 알겠지? 근데 0,0으로 만들려면 점을 1 더하고 6 빼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동시킨다고 해도 넓이 변화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전부 다 1씩 더하고 2씩 빼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점이 어떻게 되냐면 6,-1, 7,1 이렇게 써줄 수 있어. 이렇게. 맞지?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냥 뭐 비례식처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생각해서 두 개를 곱하고 두 개를 곱해서 이렇게 절대값이어서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돼. 이게 결과값을 외우기로 합시다. 이해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세 점을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이렇게 우리 신발끈 공식이라고 해서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나? 그치?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한 점을 0,0, 나머지 한 점을 A, B, 다른 점은 A, C, D라고 했을 때 이것의 그냥 넓이는 절대값에 그냥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비례식처럼 생각합시다. BC-AD나 AD-BC나 상관이 없어. 우리 이 결과는 외워두기로 하자. 이해됐지? 다시.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넘어갈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삼각형은 뭐냐면, 삼각형 ABC 넓이를 12S라고 했을 때 그것의 5분의 1이었잖아. 이거 구하면 되는 거야. 삼각형 ABC 넓이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셈 볼 때는 0,0을 만들려면 여기다가 플러스 3하고 그대로 내두면 될 것 같아. 0,0이 된단 말이야. 요 하나가 0,0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점만 보면 x좌표에만 3 더하면 3 더하면 요거네. 그래서 2분의 1의 절대값에 6, 9, 54, 83, 24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게 15야. 이렇게 이 자리에 15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3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이해됐어? 준우 이해됐지? 그치? 자 보자. 해도 돼? 정리 다 됐지? 오늘 할 거 뭐냐면 점을 했고 직선 할 거야. 선. 직선의 방정식 요거 할 거야. 중학교 때 간단하게 다뤄봤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직선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지 알고 있읍시다. 그치? 직선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지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가 있거든.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다. ax 플러스 b.
혹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이렇게 하나의 직선인데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치? 갖고 있는 a와 b의 의미와 이것들이 이 a, b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구분을 해볼 거야. 좀 헷갈리니까 이걸 mn으로 쓸까? mn 같은 a, b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지, 맞지? 그 다음에 관계를 우리 지금 직전에 배운 게 뭐냐면 점 배웠거든, 그치? 점과 선이 있으면 무엇이 궁금할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 점에서 선까지 떨어진 거리들이 있을 거잖아. 이것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건 가장 최소값이 되겠지? 그치? 수선 내렸을 때 나오는 최소값. 이게 얼마가 될지 궁금하지 않을까? 그치? 우리가 직전에 무언가 점이라고 하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 이제 선이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할 건데, 이걸 이제 표현할 수 있으면 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일한 거야. 거리밖에 없다 이거야. 맞지? 근데 거리를 어떻게 구하는지 생각을 해보고, 선이 있고 또 다른 선이 있어. 또 다른 선이 있다라고 하면 그 선이 어떤 그냥 식으로만 주어졌을 때 그 두 선이 혹시 뭐 만날지 평행할지 요거 좀 궁금하지 않을까? 그치? 혹은 두 선이 같은 직선인지, 그치? 수학에는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보통 이런 걸 위치 관계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두 직선이 주어졌을 때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딱 두 개, 위치와 관계. 오늘 이것만 하면 돼. 알겠지? 이것이 어떻게 될지. 여기서 갖고 있는 m의 의미, 여기서 갖고 있는 n의 의미, 여기서 m과 n이 사실 기울기가 절편인 거 알고 있잖아, 그치?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 그리고 점과 선이 주었을 때 얼마가 떨어진지와 위치 관계 세 가지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딱 네 가지, 아니, 두 가지에서 네 가지만 알고 있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됐지, 여기까지? 자, 봅시다. 우리는 지금 뭐 해석 계약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직교좌표 위에 올려놓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치? 이게 A와 B에 어떤 1차식 같은 게 있다라고 가정해볼게. 뭐 2x 플러스 1 이렇게.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 하는 거는 x자리에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2분의 1 넣어보고 3분의 1 넣어서 해보는 건데 그 과정은 우리 거쳤잖아 이미, 그치? 그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 이게 직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완만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그 기울어진 정도를 우리 기울기라고 할 거거든. 뭔가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치? 정의가 필요한데 이렇게 정의합시다.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가지고 생각하기로 하자. x가 3만큼 변했는데 y는 6만큼 변해. 그치? x가 1만큼 변했을 때 여기는 2만큼 변해. 수선수선 내리면 닮았으니까 닮은비는 일정하지 않을까? 그치? 이 닮은비를 항상 표현하자 이거야. 그치? 닮은비를 기울기라고 합시다. 밑변분의 높이. 괜찮지, 여기까지? 이게 또 직각삼각형이거든? 기울기를 표현하려면은 직각삼각형이 나오는데 우리 여기서 삼각비라고 배운 게 있잖아. 삼각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의 길이를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하기도 해. 맞지? 그래서 우리 기울기와 삼각비에서의 탄젠트 세타는 같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알고 있읍시다. 일단 뭐 이렇게 보면 x가 1만큼 증가하면 y는 2만큼 증가하는 거고 x가 2만큼 증가하면 y는 4만큼 증가하는 거잖아. 그치? 앞에 붙어있는 게 이 기울기의 의미겠네? 삼각형의 닮은비의 의미겠네? 그치? 탄젠트 세타의 의미겠네? 다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잖아, 선생님이. 맞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 이렇게 있을 수도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무 한 점 넣어봐서 0 넣었을 때 1인 점을 지난다. 그치? 0 넣으면 1 지난다. 그치? 0,1, 0,2, 뭐 0,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점을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한 점을 넣어주면 이 직선이 완벽하게 표현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우리 이걸 기울기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은 x자리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이렇게 하면 되겠네. 괜찮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 뭐냐면, 이것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때 뭐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이기도 하다. 왜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괜찮니 여기까지? 이렇게 쓸게. 우리가 아직 삼각 함수를 안 배웠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45도거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생각해보면 특수각이 1대1 대 루트 2잖아. 기울기가 1이긴 한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지금 135도잖아. 그치? 근데 x가 1만큼 감소했을 때 y가 1만큼 증가하지. 기울기는 마이너스 1분의 플러스 1이지. 이렇게. 괜찮아? 얘가 탄젠트 135도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치? 그래서 탄젠트로 표현이 됐을 때 혹시라도 90도를 넘어갈 수 있어. 괜찮지? 근데 이거는 180도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그치? 180마이너스 45도잖아? 그럼 이 45도라는 특수각을 이용하고 부호는 음수를 붙이기로 하자.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하자. 나중에 우리가 아직 삼각함수 정확하게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여기까지? 그래서 이 탄젠트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의 정의는 뭐냐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이쯤으로 정의하기로 합시다. 괜찮지 여기까지? 이 한번 볼까 그러면? 자, 방정식의 그래프의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y는 하고 정의되어 있는 형태가 표준형이야. 여기는 이 자리는 기울기라고 이제 우리 암기하자. 이 자리는 y절편이라고 암기하면 돼. 그러니까 기울기는 루트 3, y절편은 마이너스 1이고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 여기서 또 이렇게 물어봤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라고 물어보면 이건 135도야. 근데 x축과 이뤄보는 예각이라고 하는 건 90도보다 작은 각이잖아. 그때는 45도라고 표현해줘야 돼. 맞지? 근데 어쨌든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루트 3이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 x가 1만큼 증가할 때 y는 루트 3만큼 증가한다. 그리고 그때 이 예각의 크기가 세타가 될 건데 우리가 요 세타가 특수각이 60도인 거 정도는 알고 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x축의 양의 방향과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요거는 60도가 된다. 이렇게 우리 써주면 될 것 같아. 이거 괜찮아요? 좋아. 그럼 이런 그림도 x축과 예각의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45도야. 맞지? 기울기는 음수인 거고. 라고 우리가 정의하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뭐 질문 있나? 뭐 참고로 탄젠트의 30, 45, 60도는 루트 3분의 1, 루트 3 요렇게 그럼 써주면 돼. 이거 어렵지 않겠지, 그치? 좋아. 요것도 볼까? 이렇게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a, b의 부호를 정하시오. a는 기울기고 b는 y절편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a, b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a가 플러스인 거 기울기가 양수인 건데 그거 뭐 1번하고 2번 아니까? 맞지? 또 a가 음수인 거는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음수인 거는 x가 증가하는데 y는 감소 혹은 x가 감소했을 때 y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3번하고 4번이 기울기가 음수인 거겠지. b라고 하는 건 y절편인데 그러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의 이름이 y절편이야. 그치? 그것이 양수인 건 3번하고 1번. 뭐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y절편이 음수인 건 얘랑 얘니까 2번하고 4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써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는 괜찮나? 좋아. 그래서 뭐 우리 방금 한 건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 첫 번째 직선에서 위치가 중요한데 위치는 첫 번째 y는 mx 플러스 n의 형태로 쓸 수 있는데 m은 기울기다. 이것이자 탄젠트 세타고 세타는 여기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야. 맞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쓸까 이거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한 건 뭐냐면 직선이 어딘가 있으면 뭐 대충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치? 여기가 60도란 소리야. 이렇게. 이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라고 하면 얘는 탄젠트 120 이렇게. 혹은 x축의 양의 기울기가 루트 3이었을 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요는 각을 물어보면 120, 예각의 크기를 물어보면 60이라고 우리가 답하면 되는 거야. 요건 이렇게 우리 일단 약속합시다. 괜찮나? 뭐 여기까지 하면 끝일 것 같아. 그리고 얘는 y절편이다. 이렇게 하면 됐다. 자, 봅시다. 두 번째, 우리 이제 표준형도 해보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 없지, 그치? 표준형도 해보자. 1번형, 1번형. 뭐 이런 형태 우리 일반형이라고 할 거야. 뭐 식에 대입하거나 연산하기 편한 식, 우리 일반형이라고 하고, 뭐 그리기 편한 식, 이거 우리 표준형이라고 할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설명하기 전에 뭐 이런 함수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프 x좌표가 1인 모든 점들의 집합이야. 아니, 점들의 모임이야. 점들의 모임. 1인 점이 있는데 x좌표가 1이기만 하면 쉽게 말하면 y는 상관이 없다 이 소리거든. 그 y좌표 상관없이 x가 1인 모든 점들의 모임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 y가 다라고 하는 건 y가 다고 x값은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긴 가로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x는 0이라면 이거는 y축, y는 0이라고 하면 이것은 x축,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괜찮니? 좋아. 이제 뭐 x, y 숫자 없는 건 이제 우리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가로줄 그리면 되니까, 가로 혹은 세로줄 그리면 되니까. 자, 보자. 뭐 요건데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쯤 쓸 수 있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이게 정리가 되지. 이걸 정리하면 이게 돼. 우리 그리기에는 이게 편하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외워놓고 있자. 그릴 때는, 그치? 알면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b를 밑으로 내려 이렇게. 순서대로 기울기엔 절편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내리면 여기도 기울기엔 절편이다. 생각하면 돼. 근데 y는 하고 넘겨줘야 되니까 다 마이너스 부호 붙여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이너스 부호 붙여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써주면 앞에 있는 건 기울기, 뒤에 있는 건 절편이다. 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 맞지?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거든. 이것도 한 번만 봅시다. 이걸 그리고, 이건 그리고, 얘는 뭐 앞에 개수가 1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된단 말이야. 이거부터 그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절편은 플러스 1이야. 0,1을 지나고 직선이니까 사실은 두 점만 써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센 맘대로 x자 1 넣어보자. x자 1 넣으면 y는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고, 맞지? 뭐 혹은 아니면 머릿속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x가 1만큼 감소했을 때 y는 2만큼 증가하겠네. 이 기울기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알고 있어. 근데 절편은 1이야. 요 점 지나도록 이렇게 그려주면 돼. 요런 식으로. 맞지? 기울기가 2니까 x가 2분의 1만큼 감소하면 y가 1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치? 1대 2니까 얘가 1이면 2분의 1이겠지. 그래서 그냥 요 절편을 2분의 1로,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닮은 비로 생각해도 좋아. 이해되지? 그치? 간단한 건 이렇게 하고, 아니면 두 점 넣자. 직선 두 점으로 충분하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괜찮니? 여기까지? 볼게.
우리가 일반형은 조금만 있다 하고 요 얘기를 좀만 더 해보자, 그치? 이거 이야기, 그치? 직선이라는 건 선생님 방금 얘기했지만 두 점이 있으면 결정되겠지? 그럼 직선의 방정식, 저 위치를 표현하라고 하면 두 점을 주어줄 수 있고 아니면 기울기라고 하는 새로운 걸 얻었잖아? 기울기라고 하는 것과 한 점을 알려줄 수 있는 거야. 맞지? 점의 종류 중에서 직교좌표 위에 있지 않은 일반적인 점들은 그냥 점이라 표현하는데 하필이면 어떻게 직선 그어도 XY 축과 한 번씩은 만나겠지? 원점을 지나지 않는 이상 한 번 이상씩 다 만난다 이거야. 맞지? 그 만나는 점들을 우리 이름 뭐라고 하냐면 X절편, Y절편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한 점을 주어줄 때 기울기 플러스 Y절편 혹은 X절편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 그 점 중에서 특이하게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단 말이지. 맞지? 여기까지. 우리 이제 이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힌트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구할지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자 보자. 자, 요건 너무 쉬워. 그치? 기울기가 루트 3이고 y절편이 5인 직선의 위치를 표현하시오라고 하면 너무 편하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지? 근데 뭐 기울기가 루트 3이고 한 점이 예를 들어서 뭐 1,5야. 절편은 아니야. 이때 어떻게 구할지 생각해보자 이거야. 분명히 이 형태는 이렇게 생긴 형태거든. 맞지? 이렇게 생긴 형태인데 우리가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루트 3x 플러스 n의 형태로 쓸 수 있지. 괜찮지 여기까지? 근데 이게 1,5를 지난대. 요거 좀만 더 일반화시켜서 쌤이 a, b라고 먼저 해볼게. a, b라고 주어주면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b는 루트 3a 플러스 n이 되고 b 마이너스 루트 3a는 n이다. 정리할 수 있겠지? y는 그럼 루트 3x에 이렇게 이고 n 대신에 b 마이너스 루트 3a라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해되지, 그치? 기울기 한 점이야. 이렇게 써도 돼. 그래서 기울기의 한 점을 a, b라고 주어준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루트 3에 x-a 플러스 b라고 쓰기로 합시다. 이것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외워두자. 이 정도 외워두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한 것처럼 한 점이 1,5였으면 그냥 루트 3에 x-a 플러스 5 쓰고 정리하면 돼. 끝. 괜찮지? 참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파생되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식이긴 한데 파생되어 나올 수 있는 식들이 있다 이거야. 그치? 그 형태를 외워두면 좋은데 기울기와 한 점 y절편을 알고 있는 게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고 자 기울기 m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점이 절편이 아닌 a, b가 주어진다면 그때 직선의 방정식의 이름은 기울기의 x-a 플러스 b 이렇게 알겠지? 쓰면 돼. 쓰면 돼. 이렇게. 괜찮지 여기까지? 자 봅시다. 두 점이 있어도 분명히 직선의 방정식 그릴 수 있지. 점 두 개가 있으면 직선 하나가 결정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있는 두 점을 셈이 x, y 절편 좀만 이따 쓰고 이제 씁시다. 이렇게 x1 뭐 예를 들어서 쓸게. 1,2와 5,-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일단 점 찍어놓고 생각해보자. 1,2와 5,-3 이렇게. 뭐 직선이 뭐 이렇게 생기겠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지. 기울기랑 한 점 알고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 거. 그치? 여기서 혹시 기울기 뽑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 볼 건데 기울기라고 하는 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의 비율이잖아. 그치? 요거잖아 요거. 그치? 이 x점의 좌표가 하나가 1,2고 5,-3이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네. 4분의 그치? 5 이렇게. 근데 x는 사실 4만큼 감소했잖아. 그치? 그럼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의
4분의 5가 기울기인 거 얻을 수 있지. 그치? 그럼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한 점은 아무거나 넣어도 되지 않을까?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5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다. 이렇게 정리하자 이거지. 그치? 따라서 그냥 일반화 시켜서 두 점을 알고 있어. 그냥 x1, y1, x2, y2라고 알고 있었을 때 이때는 그냥 기울기는 정의에 의해서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인 거니까 이때 이 형태는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의 둘 중에 아무 한 점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라고 써주기로 할 거예요. 괜찮지 여기까지? 좋아. 그 다음에 점인데 특수한 점일 수 있어. 그치? 특수한 점. 절편을 두 개 주어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 여기가 2야. 근데 0,A, 0,2와 3,0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 있대. 얘를 구하라고 했어. 근데 이게 분명히 3,0이고 0,2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게. 그냥 만들어 봅시다. 1단계 이렇게 생각해 볼게. 여기 봐봐. 이 등식만 성립하면 되는 거 아니야? x자리에 3 넣고 y자리에 0 넣으면 1 나오지. 맞아? x자리에 0 넣고 y자리에 2 넣으면 1 나오는 거 맞잖아. 그치? 이게 x와 y에 대한 1차식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양변에 예를 들어 6 곱하면 2x 플러스 3y는 6. 어쨌든 이게 직선의 형태인 거잖아. x와 1차식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된 거네. 이라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특수하게 절편을 알려주면 이렇게 분수꼴로 만들자. 우변은 상수일로 만들어. 이러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좋아. 그래서 특수하게 두 절편을 알려줘. x 절편 요것이 a, 0 y 절편이 0, b라고 했을 때 이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냥 x 밑에는 x 절편, y 밑에는 y 절편 써서 b분의 y는 1 이렇게 우리 써주기로 하자.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요 밑에 두 개는 알고 있으면 좋은 거야. 안 써도 돼. 몰라도 돼. 그치? 이거는 너무 많이 쓰이니까 이거랑 당연히 mx 플러스 n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치? 직선의 정의인 거니까. 그치?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질문 있나? 질문 없어? 좋아. 자, 그러면 문제 좀만 풀어봅시다. 자,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60도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일 때 상수 a와 b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치?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이양 한 번만 하면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오겠네? 맞지?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어. 이렇게. 그치? 기울기. 그리고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60도. 그러니까 x축 기준으로 기울기가 음수, 양수인 건 알고 있잖아. x축과 예각의 크기가 6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 그냥 60도인 거야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기울기는 탄젠트 60도고 그것은 루트 3이다. 내가 쓸 수 있겠지? 맞지? 마이너스 루트 3 아니지? 기울기 양수라 했으니까. 그러므로 앞에서 우리 기울기가 a만 쓰는 건 알고 있으니까 결국 a-1이 루트 3인 걸 우리가 문제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a 값 하나 구할 수 있을 거고 y 절편이 1이래. 이 자리 y 절편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쓰면 돼. b-2는 마이너스 1. 그래서 b는 플러스 1이다. 이렇게 a는 2, b는 요것. 이렇게 우리 정리해 줍시다. 자, 볼게.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고 양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어. 이거는 뭐냐면
ax 플러스 2y는 4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이렇게 알려줬을 때 그때 뭐 양수 a 값 구하라고 했거든. 그치? 이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겠지만 일단 a가 양수거든. 직선이 이제 어떤 직선인지 우리가 알려면 뭐 일반형처럼 생각해도 되고, 일단 아직 우리가 쌤이 일반형을 뭐 디테일하게 설명한 건 아니니까 요대로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한번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푸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되는지 여기까지. 자, 이게 a가 양수거든. y절편이 2야. 이렇게 y절편이 2인 건 알고 있고 a가 양수니까 기울기는 음수지. 기울기가 음수니까 대충 이렇게 생긴 걸 의미하는구나 까지 봅시다. 근데 x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요것이 16이래. 맞지?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를 쌤 맘대로 어떤 뭐 길이를 k라 할까? k라 했을 때 2분의 1에 k 곱하기 2가 삼각형의 넓이인데 그게 16이라 쓸 수 있으니까 k는 16이 돼야 돼. 맞지? 요 점이 얼마? 좌표가 그냥 그대로 16이다 쓰면 되지. 이해되지? 그치?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16,0이니까 x자리에 16, y자리에 0 넣어서 a를 구해도 되고, 그치? 기울기 정의에 의하면 x가 16만큼 감소했을 때 y는 이만큼 증가했잖아. 이게 기울기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a다. 이걸 이용해도 될 것 같아. 맞지?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4는 16a다. 그래서 a는 4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주자. 이라고 봐도 되겠지. 뭐 혹은 이렇게 썼잖아. 그치? 요거 이용해도 돼. 1로만 만들자. 그치? x, y 놔두고 상수 1로만 만들자. 양변을 4로 나누면 요거잖아. 다시 이거 쌤이 이렇게 써도 되니? 근데 이거? 써도 돼 이거? 이거까진 괜찮아? 번분수? 나중에 유리식 할 때 다시 설명해 줄게. 번분수 이렇게거든? 이게 x 밑에 있으면 x절편, y 밑에 있으면 y절편이야 그냥. 그러면 y 밑에 있으니까 y절편이니까 있으면 되지. x 밑에 있으면 a분의 4를 쓸 건데 a가 양수야. a가 양수니까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게 a분의 4야. 해서 직선을 아까처럼 이렇게 그릴 수 있지. 근데 이 넓이가 16이야. 이렇게. 그럼 뭐 다 한 거네. 그치? 2분의 1 곱하기 a분의 4 곱하기 높이 2가 16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띠 하고 4는 16a다. a는 그래서 4분의 1. 얘도 뭐 같은 결과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생각보다 많이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 자, 좋아. 밑에 이거 안 풀어봐도 되겠지? 너 숙제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지? 이거 볼게. 어떤 직선이 쌤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해볼게. y는 mx,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선 이렇게. y는 m'x. 이렇게 봅시다. 하나는 mx고 하나는 m'x거든. 근데 만약에 요 직선이 이제 직각이라고 생각해 볼게. 두 직선이 서로 직교한다 생각했을 때 x자리에 1 넣으면 1,m, 여기 넣으면 1,m'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여기는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루트에 m' 제곱 플러스 1, 요 길이는 절대값 m-m' 이렇게 쓸 수 있잖아. 피타고라스 정리 쓰자. 왜냐면 직각삼각형인 거니까. 제곱하면 요것은 요거겠지. 괜찮니? m제곱 띠 없어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 2는 마이너스 2에 m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알겠지? 서로 직교하는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항상 y3야. 이 결과는만 외워놓읍시다. 하나. 괜찮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제 탄젠트 세타라고 했는데 이 기울기에 대해서 서로 수직이면 요건 마이너스 1이야. m은 서로 수직. 이렇게 하나만. 우리가 알고 있자 이거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요거는 이렇게 우리가 결과만 외워두면 이 문제에서 서로 이게 뭐 수직이나 우리가 수선 긋는 행위는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 원에서도 나오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냥 수직이면 하나의 기울기 알고 있으면 나머지 기울기 알고 있다. 이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 a 곱하기 3이 마이너스 1. 그래서 a는 뭐 마이너스 3분의 1. 요렇게로만 써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보자. 이제 뭐 쌤이 표준형으로 설명할 개념들은 다 한 것 같아. 괜찮니? 평행하면은 기울기 같은 거 아니야? 그치? 뭐 요건 쌤이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치? 아까도 했지만 이렇게 표현된 것들 일반형인데 여기서 이렇게 각각 내려주면 돼.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고 y 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우리 쓰기로 하자.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맞지? 자, 보자. 그래서 여기다 한 개만 더 요거만 필기만 하고 쉴게. 알겠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게 y는 뭐 다른 색으로 쓸까? 둘 다 이것도 사실 중요한데 이렇게 y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이렇게로 나와 있는 형태에서 여기에서 기울기를 물어보면 얘 마이너스 b분의 a 맞지? 그 다음에 y절편 이 두 가지만 알면 되잖아. y절편을 물어본다면 마이너스 b분의 c다. 요것만 우리가